그거는 서울 금천구에 낙찰을 받은 거고, 그러면 이미 월세 세입자를 받았다. 낙찰은 얼마에 받으셨어요? 작년 하반기 때 받은 거고. 낙찰은 1억 6,300에 받았어요. 1억 6,300에 네. 1호점을 네. 받은 거고, 선생님 그때 상황에 선생님 거주하는 집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안에서는 무주택자 상황 낙찰을 받은 거네? 네, 맞습니다. 대출은 혹시 얼마를 받았어요? 대출은 잘 나왔어요. 대출은 80% 거의 뭐 90% 주는 데도 있었는데 저는 월세가 좀 더 필요했기 때문에 대출금을 줄이고 월세를 좀 늘리자라는 식으로 해서 낙찰가의 80%를 받았습니다. 1억 3천 네. 정도 대출을 받은 거고, 월세는 혹시 얼마를 받는지, 그 중에 부동산의 경험은 많지는 않으니까 그나마 나랑 좀 가까운 게 주택이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주택이 일반 상가나 건물보다 정보가 많아요. 찾아보면 노출이 돼 있는 게. 일반 사람들이 조금만 노력하면은 찾을 수 있는 정보나 가격, 마진율 계산하기도 훨씬 더 잘 나와 있고, 그리고 주택 쪽은 취득세라든지 그런 거를 관공서에다가 물어봐도 그런 거는 잘 말해 주더라고. 근데 상가나 그런 거는 본인들도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정보 얻는데 제약이 덜하다 네, 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네. 들어서 약간은 좀 만만하다 그나마. 그죠. 솔직히 만만한 거죠. 왜냐면은 월세가 꼬박꼬박 나오려면은 주택이 제일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장사를 하려면은 상가라든지 뭐든 건물까지 세를 들어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망해도 그 사람들도 무언가를 이제 먹고 살아야 될 다른 일을 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분들은 집을 있어야 되니까 집이 첫 번째로 저는 이제 안전 마진이라 생각해서 그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게 된 거죠. 그리고 빌라는 또 이제 오래된 빌라는 지방은 모르겠지만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서울은 또 재개발이 있으니까 또 나중에 또 큰 수익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그걸로 노후 자금을 해서 또 다시 노후에 또 투자를 해서 더 많은 월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선생님도 굉장히 길게 네, 보면서 보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게 드네요. 네, 그 맞습니다. 부분도 이따가 좀 자세히 여쭤보는 걸로 하고, 저는 이제 30대 후반 30대 후반 네, 마지막 30대 후반 아빠가 되는 가장으로서 투자를 시작한 게 이게 두 번째 물건인 거고, 우리 집을 보기 전에 먼저 선생님 이게 2번 물건이라고 했는데 네. 1번 물건은 저쪽에 여기서 멀지 않은 금천구에 네, 주택을 1번 물건으로 작년에 낙찰받은 거죠? 네, 맞습니다. 거기는 세입자가 지금 이제 세입자가 들어오셨고 보증 그거 좀 이따가 세입자 월세를 이미 네. 받고 있는 거네. 네, 밟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월세 경험을 또 해보니까 그래서 또 2번 물건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선생님 첫 물건 독학으로 했을 때 시련도 있었지만 절치 부심해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된 것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건데, 거기서 낙찰받고 대출까지 받아서 월세를 받아보니까 하기 전에 생각했던 거랑 해보고 나니까 할만하구나, 계속 이어서 가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셨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서울 금천구에 낙찰을 받은 거고, 그러면 이미 월세 세입자를 받았다. 네. 원래 그 집에서 선생님도 첫 물건이다 보니까 페인트도 칠하고 막 숨을 많이 들인 걸로 아는데, 네, 맞아요. 우선 성과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낙찰은 얼마에 받으셨어요? 작년 하반기 때 받은 거고, 낙찰은 1억 6,300에 받았어요. 1억 6,300에 네. 1호점을 네. 받은 거고, 선생님 그때 상황에 선생님 거주하는 집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안에서는 무주택자 상황 낙찰을 받은 거네? 네, 맞습니다. 대출은 혹시 얼마를 받았어요? 대출은 잘 나왔어요. 대출은 80% 거의 뭐 90% 주는 데도 있었는데 저는 월세가 좀 더 필요했기 때문에 대출금을 줄이고 월세를 좀 늘리자라는 식으로 해서 낙찰가의 80%를 받았습니다. 80%. 그러면 한 1억 3천 네. 정도 대출을 받은 거고, 그러면 지금 시간이 꽤 지났으니까 이자는 몇 번 내셨을 거라고 생각은 드네요. 금리는 부수거래 포함해서 4.26%고 26? 6, 네, 4.26. 잘 받았네. 네, 한 달에 원금이랑 이자 합쳐서 56만 4,500원인가 좀 내고 있어요. 선생님도 계산은 굉장히 철저한 사람이고. 네, 계산을 해야지 이게 수익률 계산을 해야 그렇죠. 되니까. 그리고 제가 사전 고지하지 않고 여쭤봤는데 구체적으로 정확히 네. 답변해 주시니까 이 월세 현금 흐름 투자자의 기본이 돼 계시는구나라고 생각이 좀 감사합니다. 드는 것 같아요. 얼마 정도 빠지는지는 우리 항상 기억하고 있는 거니까. 선생님의 첫 월세는 인생의 첫 월세? 네. 그러면 월세는 혹시 얼마를 받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월세는 보증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아 그랬구나. 보증금을 5,500을 풀로 받았어요. 서울 최우선 변제금 그걸로 해가지고. 잘했네. 네. 아,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아까 1억 6,300에 낙찰 받은 거고 1억 3천 정도 대출을 받았다고 네. 하면 거의 뭐 계략적으로 한 2천만 원은 그냥 꽁으로 생겼다. 네, 뭐 플러스 부대 비용은 비죠. 들어가지만 한 2천 또는 회수를 하니까 아, 또 이 물건을 하셨구나 네, 라는 생각도 되게 드네요. 맞습니다. 그럼 5,500에 얼마를 받았어요 월세? 월세는 77만 원. 77만 원? 네. 그렇게 수익이 많이 남지는 않는데 네. 대신에 이제 플러스 피가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그러네요. 다음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아 얘기하다 보니까 좀 기억이 나는데 월세 선생님 처음 내놨을 때 배짱을 부리자. 네, 배짱을 좀 했다가- 부리자라고 했는데 점점 내려가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월세 조사를 할 때 네이버 매물이나 직방 다방 이런 데 매물 참고해서 월세 수익률을 환산을 하잖아요. 계산을 하고 들어가는데 그 시세는 항상 높게 나온 경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항상 입찰을 하는 게 이 집은 정말 깨끗한 집이긴 하지만 약간의 하자들이 보여서 네, 생각지도 못하는 수리비도 지금 1번 집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그런 변수들이 우리 항상 나타나다 보니까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내놓을 때는 배짱 부려서 100만 원부터 시작을 그때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맞아요. 그때는 100만 원 했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네. 그거를 내놓는데 시기가 좋았다고 해야 될지 나쁘다고 해야 될지 어떻게 보면 겨울에 한 2달 정도 어떻게 보면 빠르다고 이게 빠른 건지 느린 건지 모르겠는데 네. 2달이 걸렸거든요. 공실 기간이 아니면 세입자를 구하는데 세입자를 구하는데 2달이 걸렸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 전에는 잔금 납부를 제가 아마 9월 말쯤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곰팡이가 좀 크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고치려고 이제 가격을 알아보니까 그 당시에 대출 받고 잔금 내고 하니까 돈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벽에 있는 곰팡이 공사를 제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랑 네. 둘이서 진짜 아 선생님 아내분도 같이 했구나. 네, 그래서 벽지가 그냥 벽지가 아니라 전 주인이 곰팡이가 나오니까 단열 벽지를 붙였더라고요. 근데 그 단열 벽지 안에서 곰팡이가 이제 엄청나게 피어 있는 거예요. 그 눈 가리기 네. 할 때 우리가 많이 쓰는 도배지죠. 그래서 그거를 다 뜯어내고 이거를 다 긁어냈어요. 진짜 곰팡이 나는데 벽을 다 긁어냈어요. 그렇구나. 3일 내내.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손에 관절이 부어요. 그래서 손이 이게 하면은 욱신욱신 돼요. 손이 진짜. 열심히 긁었구나. 근데 와이프도 같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미안하지. 이게 같이 네. 잘해보자고 했는데 도와줘서 고맙고 같이 해줘서 미안하고 만약에 혼자 했으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